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 3%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하락 끝에 반드시 상승이 올 때, 그 상승이 크나큰 불기둥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금융그룹이 자사 고객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 금융서비스 그룹 모넥스가 자사 고객의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모넥스 그룹은 이를 통해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시장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넥스 그룹은 지난해 4월 코인체크를 인수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리플 수석 부사장이 엑스래피드 확장 버전 출시를 예정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리플 SEC 빌라 수석 부사장이 해외 결제 솔루션 엑스래피드의 확장 버전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현재 리플은 엑스래피드와 엑스커런트 두 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두 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XRP의 사용 여부입니다. 네, 엑스래피드는 엑스커런트와 달리 법정 화폐 대신 리플 XRP를 정산 매개체로 활용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죠. 네, 이 소식이 과연 리플과 XRP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XRP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아쉬운 것은 현재 가격뿐이겠죠.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이런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어떤 코인보다도 크나큰 불기둥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나레페이의 고려 코인까지 북한 전자금융 실태를 최초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상체험 VR로 본 북한은행 외부 전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아마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체제에 맞춰 정부 집중형 재래 금융 인프라를 정보 기술 기반 전자금융 인프라로 대거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북한 주민의 금융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사경제 활동 확산으로 유통되는 현금을 통제하기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를 대거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24시간 현금 인출기는 물론 나래카드 등을 기반으로 한 카드 사용 확대, 울림 등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 모든 전자 결제가 가능한 쇼핑몰 구축,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네, 16일 전자신문이 국내 북한 관련 연구소 및 은행, 산하 연구소와 함께 북한 전자금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도 최근 금융 정보화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금융 인프라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 내 평양 지역과 원산 중심으로 신용카드는 물론 모바일 전자결제 수단까지 전자금융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거점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현금 인출기를 대거 설치하는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은행은 물론 특수은행, 하병은행 등이 전자결제 카드를 발행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선불, 직불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전성카드, 나래카드, 고려카드,
금길카드, 네, 그리고 선봉카드 등 이런 지난해부터 대형 상점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물상 프로젝트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대형 쇼핑몰에 전자금융 서비스를 입히는 프로젝트인데 현금 위주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민간 기업인 연풍과 손을 잡고 만물상 전자결제 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컴퓨터와 이동통신망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하며 내수 기반이 아닌 글로벌 전자상거래 체제로의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고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관한 이제 소식도 있는데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과 결제도 최근 일부 시작됐다고 합니다. 활용도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고려 코인 등을 개발, 암호화폐 공개인 ICO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개해 드렸었죠. 암호화폐 컨퍼런스도 이렇게 주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은 참가가 불가능하긴 한데요. 네, 이렇게 북한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것을 북한 측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으면서 금융 위기가 오고 경제 제재, 국제 무역 이제 제재가 들어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외화벌이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털었던 북한입니다. 네, 정말 보여주기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포르쉐가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 무선 정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독일 스포츠카 업체 포르쉐가 현지 블록체인 기업 퀀토즈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공유 및 제어 기능을 개발했다고 온라인 금융지 트레이더블이 14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요금, 통행 요금, 주차 요금 등 무선 자동 요금 정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사 자동차에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포르쉐는 현재 해당 기술은 개념 증명 단계에 있다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여러 차량의 요금을 동시에 정산하기 위해 초당 1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스텔라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이를 통해 요금을 정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주차장 무현금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계 각국의 굴지의 기업에서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오비 글로벌 CEO가 암호화폐 강세장 신호가 잇따라 오고 있다. 외부 자금 유입이 시작된다. 라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리비오 윙 후오비 글로벌 최고 경영자가 최근 암호화폐 업계는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거래소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비트코인 5,000달러 돌파 등 호재로 불마켓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주로 신규 자금 유입 없이 섹터 로테이션을 나타냈으나 현재 거래량은 작년 말 베어마켓과 비교해 큰 진전을 이뤘으며 특히 몇 주간 USDT 가격 프리미엄으로 대표되는 외부 자금 유입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CEO들, 많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 많은 암호화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네, 이 CEO, 후오비 CEO처럼 외부 자금 유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 중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신호가 정말로 암호화폐 상승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신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금융그룹이 자사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 고려한다는 소식입니다. 모넥스그룹은 이를 통해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시장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에 관한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 규정을 엄격 제정 권고한다고 하는데요. 네, 로이터 통신이 일본 금융청 고위급 관계자를 인용해서 금융청이 현지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사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를 콜드 월렛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금융청 및 암호화폐 거래협회는 지난해 연쇄적인 거래소 암호화폐 유출 사건 이후 현지 거래소의 엄격한 프라이빗 키 관리 및 콜드 월렛을 통해 자산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 콜드 월렛을 통한 자산 관리가 증가하면서 거래소 내부 직원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게 미디어의 설명인데요. 네, 이에 일본 금융청이 관련 기업 내부 규정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의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일본 금융청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협회 정보 공개 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관한 좋은 소식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1위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 1위로 되고 싶은 야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들어서 조금씩 암호화폐를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뒤늦게 출발한 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KT 블록체인으로 5G 시대 보안 우려 잡는다. 기가체인과 기가스텔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KT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5G 시대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가체인과 블록체인 기반 사물 인터넷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기가스텔스는 신원이 확인된 송신자에게만 사물 인터넷 단말 IP 주소가 보이는 인비저블 IP 기술이라고 하는데 신원 미인증 송신자에게는 IoT 단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네트워크상에서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KT는 사물 인터넷 단말 해킹 사례가 99% 인터넷을 통한 익명 접속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기가스텔스 솔루션으로 사물 인터넷이 가진 보안 취약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동훈 KT 블록체인 센터 블록체인 기술개발 TF 팀장은 블록체인 키는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있어 탈취당하지 않는 이상 아이디를 위변조할 수 없다며 해당 솔루션은 IoT 단말 서버 사용자 전 구간에 엔드투엔드 보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의 중첩성과 비가역성을 이용해 송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를 만들어 도청을 막는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SK텔레콤은 이달 중 서울 대전 구간의 양자 키 분배 기술을 연동해서 5G와 LTE 데이터 송수신 보안 강화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KT는 우선 올해 5G B2B IoT 시장에 기가 스텔스를 적용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커넥티드가 발음이 힘드네요. 이를 바탕으로 커넥티드가 스마트 팩토리 등
5G 핵심 서비스의 이후 개인 모바일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KT 미래 플랫폼 사업 부문장 이동면 사장은 KT는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5G 시대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를 표방했다면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BaaS 플랫폼을 통한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더 블록이 바이낸스 1분기 영업이익이 7,800만 달러로 추산이 된다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700만 달러 대비 66% 중간 수치라며 바이낸스가 재무제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분기 손실액으로 매출을 추산할 수 있다고 해당 미디어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영국 최대 여행사 코퍼레이트 트래블러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비즈니스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유명 업체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16일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코퍼레이트 트래블러는 암호화폐 결제업체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더했다고 합니다. 코퍼레이트 트래블러 앤디 해글리 영국 총괄은 비트코인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비트코인 캐시 수령부터 현금화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비트페이와 협력하게 됐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비트페이는 암호화폐를 영국 파운드로 즉시 환전해 가격 변동성 우려를 잡는다며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1%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여행산업 내 암호화폐 결제 도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독일 관광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또 도입을 했죠. 암호화폐 결제업체 비트페이는 작년 한 해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유즈 케이스가 슬슬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강세장 신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현재의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아는 분만이 나중에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증권감독기구 고위 관계자가 적절한 규제 기반이 블록체인 발전을 촉진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에 따르게 되면 유럽 증권 감독 기구 고위 관계자 패트릭 암스트롱이 16일 파리 블록체인 포럼에서 적절한 규제 틀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적극 육성, 유럽 경제 회복을 촉진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신기술을 대하는 데 있어 관리 감독 기관은 완전 규제, 관망 혹은 육성의 정책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며 지난 1년간 우리는 업계 발전 상황을 관망했다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한 거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비단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서 이에 대해 이제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며 암호화폐 산업 관련 규제 기관의 새로운 정책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선진국에서 이런 적절한 규제 기반이 블록체인 발전을 촉진한다. 암호화폐 시장 확장된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정말 느껴지는 것이 없으십니까? 아마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정말 디지털 자산이 새롭게 창궐하고 있는 이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크나큰 행운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비탈릭이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SV의 상장 폐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탈릭은 BSV의 상장 폐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BSV 상장 폐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제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비탈릭은 작년 12월 25일경 POW와 관련한 비트코인의 로드맵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멋진 기술을 구현하려 노력한다고 평가했고 비트코인 SV에 대해서는 불타는 굉장히 재밌네요. 덤프스터 파이어 한국말로 불타는 쓰레기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불타는 쓰레기통은 손 쓸 수도 없는 엉망인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와 쉐이프시프트 블록체인.com은 BSV 상장 폐지와 지원 종료를 이렇게 선언했었죠. 네, 바로 옆에도 나오네요. 많이 본 콘텐츠에서 바이낸스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정말 비트코인 SV 지금 순환 시대를 겪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SV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크나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연 얼마나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욕을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오팔코인이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기 판매 및 위탁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비트코인 해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오팔코인은 비트메인의 인기 제품인 엔트마이너 S17 채굴기를 통해 예약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스티븐 운영 총괄은 비트코인 해시 서비스는 경쟁사 대비 투명하고 안전하다면서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네스트 거래소가 4월 16일 서비스 종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가 4월 16일 시작으로 서비스의 종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4월 30일 금요일 17시까지 거래 서비스를 중지할 것이며 6월 30일 17시까지 암호화폐 및 원화 출금을 정지할 것으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코인네스트 공지사항 전문에 간단하게 보게 되면 현 시점에서 측정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가 보여주는 변화와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코인네스트 철학과 열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오늘까지 코인네스트를 이용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로 보내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제 그만둘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되는 하락장으로 인해서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좀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참 아쉬운 이런 부분이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루빨리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장이 와서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산업, 암호화폐 기업 들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 투자자가 강세장이 임박했다. 네, 암호화폐 시장 관건은 시기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중국 유명 크립토 VCT 그룹 창업자 자오둥이 중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체인노드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다가올 강세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그러면서 그는 투자 적기는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라며 현재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다며 지금이야말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덧붙였다면서 그는
플랫폼 코인은 변형된 주식과 같다면서 이는 중앙화 시스템의 산물이며 기존 플랫폼의 제약을 쉽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적기는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네,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좋게 본다고 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을 좋게 본다고 해서 절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소식과 아무리 좋은 기사와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분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죠. 왜냐면 네, 오르게 되면 솔직히 배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예, 투자 적기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네, 동의합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 네, 100명 중에 정말 90명은 암호화폐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도박, 투기로 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때 웃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포브스 차이나가 글로벌 50대 블록체인 기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포브스 차이나가 글로벌 50대 블록체인 기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대형 보험 그룹 알리안츠 그룹,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 버드와이저 맥주 생산업체 엔하이저, 부시 인베브, 중국 알리바바 금융계열사 엔트 파이낸셜, 스페인 다국적 금융그룹 BBVA, 비트코인 마이닝 업체 비트퓨리 등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루마니아 중앙은행 위원회 관계자가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미디어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게 되면 루마니아 중앙은행 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최근 한 회의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면서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증가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등 기술은 기존 시스템의 탈중계와 탈중앙화를 앞당기고 있으며 네트워크상의 장점을 부각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레저의 CEO가 스마트폰 암호화폐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에릭 라체베그 레저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 암호화폐 지갑 도입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라체베크는 향후 5에서 10년 내 스마트 월렛이 암호화 자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하드월렛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암호화폐 보급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폰은 훌륭한 지갑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하드월렛을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관련 기술 라이선스를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기존 하드월렛은 개인과 기업에 큰 효용이 있지만 널리 보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레저의 CEO 말, 저도 동의합니다. 스마트폰 암호화폐 채택 가속화를 하게 되겠죠. 지금 스마트폰 암호화폐 채택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채택, 지갑 채택 소식인데요. 네, 애플도 아마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라이벌이죠. 둘 다 지금 갤럭시가 암호화폐 지금 지갑에 탑재돼서 이렇게 화제를 받고 있는데 안 늦게 될까요? 지금 애플도 아마 암호화폐 시장을 많이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요. 네, 과연 스마트폰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